반갑습니다. 파운드의 마스터 김환입니다. 오늘 드디어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게 되는 대망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날인데요. 파운드 프로젝트의 마지막 관문이죠. 대망의 파이널 매치는 바로 파운드 데이입니다. 디벨롭된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된 IR 덱을 파트너들에게 피칭을 하는 것입니다. 피칭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피칭이 종료되면 파트너 팀당 질문을 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10분 내외로 갖게 되고요. 이후 파트너들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운드 프로젝트의 파이널 라운드 파운드 데이를 시작합니다. 저도 오늘은 이제 심사위원이기도 하지만 최종 우승이 누가 될 것인지 좀 관전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팀이 올라와가지고 누가 이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거절당하는 게 일상인 사람들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거절당하는 모습이 너무 남 얘기 같지가 않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2달여 프로세스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신납니다. 신나는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능성보다는 숫자를 많이 보는 것 같다.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건가? 당장에 눈앞에 놓여있는 숫자에만 집착하는? 당장 잘 될 것 같으면 여기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2달간의 여정 동안 각각의 비즈니스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좀 만들어내는지 집중하고 볼 것 같아요. 사전자료를 보니까 파운드 촬영하는 중간에 또 인사이트들까지 다 포함하신 팀도 있고 되게 장표가 엄청 자세해서 그 해결책이 또 얼마나 합리적인지 이렇게 좀 정석대로 좀 그렇게 심사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사람 위주로 특히 어려운 역경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릿이 있는지 얼마나 절실할까가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Q&A 오늘 세션 있나요 혹시? Q&A 세션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있으면 저는 그 내용들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IR 덱 피칭을 시작할 첫 번째 파운더는 고이장래 연구소 송수롱 파운더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걱정은 없어요. 저희만큼 저희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잘 시장은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굉장히 팬시장일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요. 장래는 30년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트리플 라이트 축하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싱글 라이트 전원 탈락입니다. 고이라는 월등하게 저는 그 고이라는 서비스가 고이가 그냥 와 했어요. 고이 장래 연구소의 송수롱 대표님.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친 덕분에 제 개인적인 삶도 되게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회사에도 엄청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저의 공백을 채워야만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친구들 스스로 그런 판단을 했고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가 된 것 같아요. 따로 통화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업하면서 고민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되게 깊게 고민하시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회사 잘 끌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 마음적으로는 고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엘리베이터 PC에서 봤었을 때 사실은 지상 안에 새로운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기존의 것들을 사실은 혁신하면서 사업을 하는 모델을 찾고 싶다. 사실 저한테는 고의가 저한테 그런 인연이었고요. 저는 고이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영위하는 영역이 굉장히 달라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의외였고 그래서 좀 더 이 기회를 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먼저 다리는 괜찮냐고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재활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이 장래 연구소의 대표 송수롱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이의 공동 창업자이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장례 지도사인 석윤님과 같이 왔었는데요. 이 다리가 불편한데 계속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끝까지 발표 Q&A 잘 마쳐서 당당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IR 덱 피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인은 떠올리기 싫지만 우리가 언젠간 마주할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인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장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와 가격을 풀 수 있는 핵심이 디지털화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화의 핵심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던 것들을 데이터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데이터, 이 정보는 소비자가 장례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장례지도사는 지금까지 총 4가지의 일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수시로 변하는 장례 정보를 탐색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과 상담하며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적인 장례 정보 시스템부터 상담, 고객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장례 지도사분들이 현장의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전환율 3배, 매출액 2.7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프로덕트 이터레이션 그리고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의 발굴을 통해서 최종 결제를 기준으로 한 CAC를 40만 원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딱 2가지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사전 고객수 확보 그리고 유료 결제 전환율이었습니다. 누적으로 사전 고객수를 900명까지 확보했고 론칭 초기 3.5%였던 유료 결제 전환율을 13%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디테일한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해는 딱 2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불제 상조 전환을 위한 성장 가설을 검증하는 일입니다. 즉 합리성에 반응하는 이 초기 타겟 시장 안에서 스케일업이 가능한가, 또한 수요에 비례해서 오퍼레이션을 확장하는 일이 2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확보한 파트너가 동일한 고객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QC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매출 9억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39억의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고의가 장례 정보를 시작으로 시장과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네. 아쉬운 점 최선을 다했는데 현장에서 너무 떨었는지 꼭 말하고 싶었던 건데 좀 말을 제대로 못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이제 파트너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지도 사업의 본질이 대리인 구매 모델인 것 같거든요. 그 본인이 자기의 죽음을 직접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문화가 뒷받침이 된다면은 어떻게 발전을 해야지 그 시장에서 어떤 고의가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문화가 저희가 예상하는 시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온다면 저희는 아카이빙 서비스가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걸 맞추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 스스로의 기록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기록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아카이빙 서비스가 핵심적인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후기가 많이 남고 있는지, 장례 가이드를 많이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고의 팀의 가장 큰 경쟁자는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감정일 것 같거든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상당해서 정신 하나도 없는데 과연 그거 후기를 남기고 있을까, 혹은 끝나고 나서 후기를 과연 남길까? 후기는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80%까지 작성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장례식 중에 3일 마지막 때 되는 날 종이로 후기를 받고 자필 서명을 받고 그 후기를 사진을 찍어 저희가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후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잘하는 그런 파운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회사에 대한 성장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성장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속도로 개인이 성장할 수 있으면은 회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파트너분들은 점수를 직접 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수롱 파운더가 멘토링을 받지 않은 팀 중에 VC의 점수만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파이널 라운드 고의장례연구소의 송수롱 파운더는 이 점수를 얼마나 받게 될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고의장례연구소 송수롱 파운더는
총 200점을 받게 됐습니다. 한 달 지연된 게 너무 아쉽긴 하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근데 뭐 지연된 만큼 돌아가서 더 열심히 빠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자, 이제 IR 덱 피칭을 할 두 번째 파운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파운더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자, 김지훈 파운더는 과연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박지훈 파운더가 5위를 계속 지키면서 탑5 자리를 지켜낼지. 지금부터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순위는 돌봄 드림의 김지훈 파운더가 7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7,3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받으셨습니다. 네, 그쵸. 엄청 기쁘고 지금도 기뻐요. 그때는 되게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쨌든 제가 살아남았으니까 임준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기분은 되게 좋았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보면 사업성으로 누가 돈을 많이 벌 거다 보면 셀러리파이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은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는 셀러리파이가 의외였어요. IT 기술을 이용하여 경직된 급여 방식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가고 있는 셀러리파이의 박지훈 파운더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저희 서비스가 토스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토스도 규제를 풀면서 사업을 했던지라 뭔가 규제가 있다고 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행히 저희가 되게 잘 아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합법인가요? 불법이 되면 어떡하죠?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바로 받는 월급 스트리밍 서비스 셀러리파이의 박지훈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뭐 안 써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팀의 로고가 주황색인데 저는 사실 늘 말하고 다녔거든요. 주황색 토스가 될 거라고. 일단 이거 고쳐야겠다. 박지훈 파운더 원래 되게 밝은 미소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너무 긴장하셨는데요? 예,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 가까스로 5위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라운드 준비하면서 사실 친한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제가 다 보고를 했거든요. 나 꼴찌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친구들 말은 그림이 너무 좋다. 네, 꼴찌로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 1등을 하는 게 너무나 그림이 좋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오라는 용기를 줘서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자, 이제 IR 덱 피칭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회사 대신 근로자들에게 가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저희의 고객들은 월급날 전에 일한 만큼 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풀려고 하는 이 가불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자는 거의 0이고 당연히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사회관계적인 이슈가 너무나 복잡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금융상품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계면에 위치해서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서 오히려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만의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는 결국엔 높은 재이용률로 나타나는데요. 평균 80.3%의 리텐션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유일하게 심사위원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희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근로자에게 가불을 해주고 월급일에 근로자로부터 수취를 하고 있는 초반 고투마켓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급여 선지급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가불을 해주고 월급일에 기업으로부터 수취를 합니다. B2B든 B2C든 금전의 교부에 관한 금융규제를 풀어야 될 순간이 오는데요. 저희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핵심 이슈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자를 강제로 부과하지도 않고요. 추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폴트, 즉 부실률이 9.7%가 되는데요. 이 뜻은 돈을 안 갚는다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부실률은 낮지 않고 금융의 규제를 풀 수 없다면 저희는 그게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핀테크 지원센터, 즉 샌드박스를 관리하는 곳과 10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10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자금 조달의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생, 대학생 경력자가 있는데요. 일단 자금 조달이 저희의 리스크의 두 번째가 되는데요. 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주거래 고객에게 은행에 연결해서 고등학생들에게 가불 의지가 대학생의 가불 의지가 가장 큰데 저희는 그걸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주고 그 은행은 그 주거래 고객의 계좌를 얻음으로써 저희는 자금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B2C를 기반으로 해서 B2B와 급여 기반의 카드를
발급을 해주고 첫 월급부터 은퇴까지 전생애적으로 소득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솔루션을 동남아시아에도 적용해서 곱하기로 성장을 해서 유니콘이 되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프로답지 못하게 좀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게 제가 조금 좀 아쉬운데 시간이 10분을 조금 오버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수렴했을 때 서비스가 작동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연 7% 정도를 받게 되면 저희 서비스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이득을 못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내는 수수료로 잉여적인 이득을 얻을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파이를 먼저 먹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부실률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페이데이 론이잖아요. 이게 너무 차이가 커서 아니 무슨 한국 사람들은 뭐 절대 뭐 빚을 안 갚는 일이 없는 건지 어떻게 미국에서는 이게 활성화한 나라에서는 벌써 100불을 빌리는데 10불에서 30불을 차지하는데 나중에 유니콘 되는 건 둘째치고 이게 사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금융이라는 거는 이자율과 리스크를 다 감안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그 이자율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팁 기반에 오직 수수료를 똑같이 부과하지 않고 추심도 하지 않으면서 1조 기업 가치를 댄 그걸 벤치마킹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시장 파이를 먹고 법정 최고 이자율 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설정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과 큰 자본과 더 낮은 이자율로 들어오는 경쟁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저희 같은 상품을 내게 되면 카운터 포지셔닝 관계에서 다른 300개 금융상품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제도권의 관점에서 쉽게 도전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토스나 카카오뱅크처럼 챌린저 뱅크 정도가 되는 고객들이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분명히 위험해질 요소는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규제 막히면은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규제를 막히면 딱 한 가지의 플랜 B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4단계 이후에 진출하려고 했던 동남아시아 시장을 바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겐 서비스 안 하고. 만약에 규제가 막히면의 그 기준을 한번 대표님하고 논의해보고 싶긴 해요. 저는 저요? 조금이라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긴 합니다. 이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유니콘의 점수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리파이의 박지훈 파운더의 점수. 셀러리파이가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발표 역시나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QA 때 굉장히 많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그러신지 대표님께서도 좀 QA 끝나고 좀 굉장히 좀 스스로 고개를 잘 못 드시더라고요. 뭐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을 좀 더 제가 연습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연습의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10분에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게 좀 아쉬움의 표현이 좀 몸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준 파운더는 183점입니다. 네, 183점으로 현재 2위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사업 성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힘드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좀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어요. 세 번째 파운더를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존의 이영호 파운더입니다. 보안 점검을 몇 명에게 받으셨나요?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킹, 보안, 버그 바운티 크게 공감하기도 어렵고 크게 배우고 싶어지도 않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많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기업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합격 여부를 떠나서 토스는 저희 해킹존이 반드시 취약점을 많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반전을 또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해킹존이 조금 의외의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요. 해킹존이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저는 사업 자체도 이제 B2B IT 서비스를 하니까 뭐 당연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정말 B2B IT 서비스에도 관심이 있구나. 이 경연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징이 사실 B2B 스타트업이 눈에 들기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 와닿지 않는 서비스인데 그게 어떤 경영이라는 포맷 안에서 자기를 잘 드러내야 되니까 해킹존을 파이널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직접 대면으로 뵙고 멘토링도 추가적으로 해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저녁 사주시면서 소고기, 그 새우살 사주시면서 오. 소고기 사주는 사람 의심해야 되는데 오늘 의도가 불순한. 네, 저 새우살 처음 먹어봤거든요.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고요. 3위 되면은 또 제가 한우 3kg 투플로 보내드려야죠. 지금부터 IR덱 피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해킹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해킹존의 목표는 150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가상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즉 버추얼 CISO가 되는 것입니다. 150만 개 사업체 중에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갖고 있는 비율은 단 2.8%고요. 그리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즉 CISO를 보유한 비율은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안 인력이 부족한 와중에 심각한 해킹 사고의 비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보안 크라우드 소싱을 가장 잘하는 팀입니다. 저희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국내에서만 1,700명의 보안 전문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 보호를 서비스할 때 함께 파트너 업체로 참여할 500여 개의 기업 풀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실제 고객사의 1,600여 개의 취약점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풀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버추얼 CISO가 되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상 점검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객사는 가상 서비스를 대상으로 점검받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감소됩니다. 저희의 목표 시장은 일단 국내에서 보안 서비스 시장과 정보보안 시장, 즉 1.5조 시장과 4조 시장을 타겟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200조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순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직접 멘토를 하셨는데 직접 질문을 하십니까? 멘토링하면서 사실은 직접 답변을 못 들었지만 답변을 구하셨을지 궁금한 지점이고요. 네, 가상 점검 환경을 통해서 사실은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이 보안 취약점에 대해 막연한 걱정이 있는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데 되게 좋은 어떤 차별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안 취약계 같은 경우에는 실 운영 환경에 직접 사실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어떤 장단점을 비교했었을 때 그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어떤 그런 어떤 방향성이 좀 궁금합니다. 국가에 따라서 보안을 중요시하는 곳은 가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해킹에 대한 점검 효과를 중요시하는 곳은 실제 서비스에 대한 해킹을 할 것입니다. 다른 곳과 차별점이라면은 다른 곳은 퍼블릭한 버그 바운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퍼블릭뿐만 아니라 프라이빗한 버그 바운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킹존은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해킹존의 역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해킹존으로 제보한 화이트해커에게 프라이드를 주겠다. 이것으로 그들을 저희는 반 프리랜서라는 방식으로 채용을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해커뿐만 아니라 분석가야, 애널리스트야 라는 프라이드까지 심어줄 예정입니다. 반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싶을 정도의 인류 화이트 해커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이 플랫폼의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데요. 탑티어급의 화이트 해커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환경은 명예욕도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어떤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R&D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과 그 연구 환경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보안 컨설팅 업계가 확보할 수 있는 탑티어급의 화이트 해커를 확보하는 경쟁력보다 무조건 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부분의 탑티어의 해커들은 보안 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기능 중에 팀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팀플레이는 개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 또는 팀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저희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그들이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저희 해킹존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팀 VC의 점수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파운더의 1차 심사 점수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고위장래 연구소의 송수롱 파운더는 200점, 셀러리파이의 박지훈 파운더는 183점이었는데요. 해킹존의 이영호 파운더는 과연 몇 점을 받게 될까요? 그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자, 200점을 넘어가고요. 224점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재 집계 1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파운드, 특히 파이널 라운드
전에 저와 이후의 저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외부에서의 어떤 피드백들을 흡수하면서 본인의 에고를 내려놓고 뛰어들 수 있느냐인데, 이용호 대표님은 그런 점에서 사실 벌써부터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창업자의 면모를 보여주신 것 같고, 혹시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번에 배운 걸 토대로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IR덱 피칭을 할 네 번째 파운더를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펫의 최현일 파운더입니다. 마지막 나온 파운더. 또 살아남았구나. 전 세계 최초로 펫 신원 정보를 만들고 있는 회사 페어펫 대표 최현일이라고 합니다. 최현일님 같은 경우에는 슈퍼라이트를 받으면서 라운드 3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매월 300%씩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경쟁사들 다 이길 수 있겠네요. 피칭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편이긴 해서 연간 분양되는 강아지 50%가 페어펫 등록하고 있으며 저희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계 개통령 최현일이라고 합니다. 멘토링은 페어펫을 하죠. 맞습니다. 우승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부사장님께서는 조금 약간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편이어서 그런 게 오히려 저를 더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완전 미쳐 있다? 완전히 여기 비전에 오리엔티드 돼 있다? 그 느낌을 되게 생생하게 주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분양되는 펫 50%에게 개민증을 발급해주는 페어펫 대표 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0살에서 1살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등록, 동물병원, 커머스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것을 시도했고 집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여유가 있지 않아요? 너무 프로예요. 2019년에 저희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시작해서 누적으로 30만 마리 이상 강아지를 등록시켰고 작년에 그 성장이 가속도를 타면서 등록 서비스만으로 27억 원의 매출을 하고 창사 이래 첫 흑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250개 펫샵에서 월 5천 마리가 등록되는 강아지를 페어핏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2만 마리가 등록되는 펫샵 유통되는 강아지의 50%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펫샵 소매협회와 독점적인 등록 계약을 통해서 올해 연말이면 80%까지 이 등록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토스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일이고 저희는 이러한 독점 계약을 통해서 강력한 등록 진입 장벽까지 쌓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에게는 고객 획득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CAC는 결국에 스타트업의 성장의 속도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낮은 CAC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동물 등록을 통해서 이 CAC 낮은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0세에서부터 생애주기를 타고 확장하여서 15년짜리 멤버십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동물 등록에서 시작해서 동물병원, 보험, 맞춤 커머스, 커뮤니티까지 확장을 하고 이 개민증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발급을 하여서 각종 오토들을 이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개민증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이거를 S카드사와 지금 협업 논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토스가 투자를 해주신다면 토스뱅크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페어펫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시켜 100조짜리 기업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10년 뒤에는 전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페어펫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펫의 최현일 파운더의 얘기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펫샵에서 B2B로 동물 등록을 시킨다는 그 과정이 펫샵에서 이제 분양받으시려고 하는 견주님께 그 페어펫 앱을 직접 깔게 하고 직접 아까 저기 메뉴에 있는 뭐 출생신고를 눌러서 하는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객님이 애견샵에 가시면 강아지를 분양받고 분양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애견샵 점주님께서 동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QR코드로 현장에 발급이 되어 있거든요. QR코드를 그냥 타고 들어가면 바로 모바일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한 3분 내로 그 동물 등록번호가 발급이 돼서 등록이 끝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되게 인상적인 지표를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매달 그 먼슬리 재구매율이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되게 놀라운 지표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저게 왜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되게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첫 달에 저희가 푸시를 보냈을 때는 반응을 안 했는데 그 두 번째 달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때 했다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마케팅을 하니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구매 포인트를 느껴서 이탈했던 유저도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플라이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푸시 메시지의 내용이 뭐죠? 근데 되게 강력한 하나의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아지 이름입니다. 푸시 메시지에서 견주한테 강아지 이름을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뽐인데 나 할 말이 있어. 뭐 이렇게 푸시를 메시지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결국에는 다른 커머스들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유의미한 푸시를 날릴 수 있는 장치를 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견주의 이름이라든지 견종, 그 소위 이제 이 개민증을 발급할 때에 뭐 타겟 광고의 요소를 쓰신다고 하는 8개 내지 9개의 정보를 그냥 입력을 받아버리면 개민증 발급 없이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펫 오너 입장에서는 저희가 회원가입을 할 때 사람에 대한 정보와 주소와 이런 것들 쓰잖아요. 그럼 펫 정보를 등록하려면 회원가입이 2번, 그러니까 버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개민증 발급하는데 커스터머 애케이션 코스트 얼마 쓰세요? 저희는 개민증만 따로 발행을 하지는 않고요. 네. 동물 등록을 하면서 업셀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돼요? 그게? 저희는 블렌디드로 보면 3,400원을 쓰고 있고요. 페이드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0,000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커머스에서 10,000원 주고 정보 8개 입력하라고 그러면 전환율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른 커머스에서 테스트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그 적립금 그 정보를 입력하면 적립금 5,000원을 했고요.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냥 입력을 되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재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장치는 어느 커머스든 되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사람들이 그 적립금을 받으려고 입력을 하려고 하지만 이 견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명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적립금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내 아이 정보를 거기다 등록시키는 사용자 경험 자체가 견주적인 되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느끼고 대신에 페오펫과 비교해봤을 때는 왜 합리적이냐면 여기가 출생신고하는 곳이니까 정보를 더 많이 입력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식의 좀 더 낫다는 거죠. 퍼널이. 최현일 파운더의 IR 덱 피칭 및 질의응답 시간은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티키타카를 확실히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수가 몇 분, 그 30만 명한테 한 달에 푸시 몇 번 날리세요? 15만 명한테 몇 번 날리세요? 한 달에 15만 명이 받게 되는 푸시 메시지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냥 숫자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허점이 없다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좋으니까 막 계속 파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히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가 해서. 저 질문만 20분 썼어요, 제가? 20분은 아니죠? 혼자 다 했어요. 미안해. 너무 많이 썼어. 1차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요. 엄청난 질문 공세를 받았기에 더 궁금하게 만드는 팀 토스의 1차 점수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어펫 최현일 파운더의 점수는 몇 점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점수는 몇 점이 나올지. 자, 200점을 넘어가고 있고요. 250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현일 파운더는 현재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와. 준비했던 답안지가 저는 있었어서 그래도 잘 약간 좀 방어를 했지 않나. 자, 이제 IR 덱 피칭을 할 마지막 파운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운더는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의 김민준 파운더입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딱 20살 되자마자 망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되게 슬픈데 저희는 월 평균 40%, 월 평균 60%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 10% 크리에이터가 쓰고 있습니다. 상관님이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 로켓 그로스를 만들고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포트라이트 매치 첫 번째 발표자 김민준 파운더 트리플 라이트를 획득하면서 생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레슨원이 돼서 지금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김민준 파운더 나와주시죠. 와, 1등이 탄생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보자. 야,
간지. 저는 사실은 아까 시장 사이즈 작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건 미어캣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마켓 트렌드에 가장 맞다는 점에서 좀 재밌게 펼쳐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미어캣이죠. 저도 미어캣 강력하다. 강력하게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어웨이크 코퍼레이션 김민준입니다. 크리에이터가 혼자서도 1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운드를 참여하기 전에는 크리에이터 점유율이 국내 기준 10%였지만 출전하는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16%까지 성장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 순간에도 저희 회사 슬랙은 굉장히 바쁩니다. 회원가입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11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와 있는데요.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올린 유튜브 영상입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동안 늘 봐왔던 장난감 개봉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서 오빠 나도 유튜버 놀이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유튜브 영상을 3일에 한 번꼴로 올리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지금도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보통 크리에이터들은 다른 부수적인 일들은 매니지먼트, 즉 MCN에게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는 조건으로 본인이 버는 광고비의 40%를 RS 방식으로 떼어줍니다. 저희는 모든 팀원들이 MCN을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MCN에게 기대했던 핵심적인 일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체계적으로 팔로워들이 어떤 컨텐츠를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주와 연락하고 대화하고 안전하게 계약서 쓰고 너무 어렵습니다. MCN은 사람이 풀었다면 저희는 기술로 풉니다. 크리에이터에게 매일 밤마다 전날 SNS 활동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리고 분석해서 카카오톡으로 리포트로 보내줍니다. 그 결과 이 카톡을 일주일 동안 주 7일 동안 매일 보는 유저가 63% 정도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광고주와 협상하고 일정 조율한 이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저희는 MCN에서 해왔던 과정 자체의 앞단과 뒷단을 전부 다 기술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본인의 SNS 프로필에 등록된 링크를 통해서 광고를 제안받습니다. 협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안전하게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주고요. 이 계약서를 크리에이터는 손쉽게 카카오톡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앞으로 10년 뒤에 뭘 할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있는 구시대적인 산업 방식의 MCN의 이 비효율을 파괴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의 데이터를 쌓아간다면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뭔가 엄청난 빅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웨이크 코퍼레이션 김민준 파운더의 얘기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오빠가 멋지고 오빠가 참 집에서와는 다르구나 느꼈어요. 이제 파트너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시작부터 끝까지 되게 납득이 가게 MCN의 비율과 MCN을 부셔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미어캣 그리고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 보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고요. 매니지먼트 시장을 다 부셔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단기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어캣을 통해 이 친구가 얼마나 영향력을 조작했는지 분별해내고 이 친구가 광고주와 얼마나 깔끔하게 잘 일을 하는지 이 두 데이터를 쌓다 보면 어느 시점 됐을 때 우리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그런 금융 상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 이렇게 설명을 쫙 들어보면은 야 이거는 그냥 완전히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웹사이트이고 그들도 광고를 때려야 되는데 분명히 객관적인 데이터도 자동으로 해줘야 되고 근데 거기다가 멈추지 않고 광고 모델까지 아예 그냥 확 나가버리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지? 할 질문이 없어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극찬이 있었던 팀 VC의 점수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의 김민준 파운더의 1차 심사 점수 지금 바로 발표합니다. 많은 극찬을 받았고 매 라운드마다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김민준 파운더의 점수는 200점을 넘어갔고요. 자, 259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준 파운더의 1차 심사 점수는 259점으로 현재 1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극찬이긴 했는데 점수 차가 막 엄청 극단적으로 뭐 4라운드만큼 있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1등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그러니까 3등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파운드 프로젝트의 마지막 라운드 파이널 매치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한 파운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특별히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 빛내준 파운더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스페셜 게스트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브장 방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브장 방시혁입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버드 리더 김동신입니다. 리테일 테크 기업 퀄리 창업자 김슬아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슈퍼앱 오늘의 집을 만들고 있는 버킷플레이스의 이승재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누군가 해결해야 하는 작은 문제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주는 불편함을 바꾸려는 도전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 있게 뛰어드는 지금 여러분들의 노력 또한 마침내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도와 노력들이 바꿔나갈 더 나은 세상을 기다리겠습니다.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난 8년간 오늘의 집을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배웠던 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같이 공유를 하신다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정말 전설적인 새로운 역사들을 써내려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투자를 거절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퀄리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존 유통 프로세스로는 우리의 장보기가 더 나아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믿어주는 고객과 파트너사, 투자사들을 만나 퀄리는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팀과 아이디어를 믿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먼저 겪었던 선배로서 앞으로 여러분의 도전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팀이 우승을 하느냐에 많은 관심이 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시도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값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멋진 시도들이 좋은 에너지로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또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대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진 120%를 정말 혼신 힘을 다하셔서 꼭 후회 없는 여정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운더 여러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한 장본인들이 영상 속에 다 계셨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파운드데이의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점수 결과는 183점을 받은 박지훈 파운더가 5위, 200점을 받은 송스롱 파운더가 4위, 224점을 받은 이영호 파운더가 3위, 250점을 받은 최원일 파운더가 2위, 259점을 받은 김민준 파운더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스롱, 박지훈,
이영호 파운더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나온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세 분 중에 2위가 있습니다.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나온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운드할 파운더는요. 축하합니다. 이영호 파운더가 최종 순위 2위로 파운드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영호 파운더는 총점 740점으로 2위에 오르면서 총 2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너무 큰 선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선물 받았으니까 네, 더 해킹존에서 더 안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호 파운더가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까 전에 그 스페셜 게스트분들 영상이나 아웃분들께서 해준 말을 들어봤을 때 제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조금 더 달려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들고 끝까지 달려나가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스타트업을 만들겠습니다. 꿈의 좀 크기랄까요? 이 일을 시작하면 나는 어디까지 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동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꿈의 강도가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지금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변화, 작은 변화라도 거기에 집중해서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집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얘기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려서 지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의 진심이 꼭 세상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위와 5위의 성수롱 파운더와 박지훈 파운더의 얘기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파운더 파이널 매치, 이제 대망의 1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1위를 하게 될지 긴장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 같고요. 1차 라운드 때부터 차 타고 같이 다니면서 닭갈비 먹고 점심에 막 그러다가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카메라 딱 마지막에 잡히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되게 했었고, 눈물이 막 올라올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둘이 계속 매 라운드마다 같이 오기도 했고 또 같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 동지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파운더 파이널 매치 최종 1위는 솔직히 페어펫이 저에게 스파클립이 투자했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고, 미어캣이 아무래도 성장세가 빠르고 페어펫 같은 경우 사업 성과가 되게 좋은 걸로 보여지고 이왕 했으면 우승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오빠가 그동안 집에서 많이 연습하고 또 회사에서도 많이 일했기 때문에 저는 오빠가 우승할 거라고 믿어요. 최종 1위는 김민준 파운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민준 파운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민준 파운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김민준 파운더는 1위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무려 7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795점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3위인 최현희 파운더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민준 대표님이랑 이 1라운드부터 파이널까지 진출해서 이 결승 카메라까지 잡힐 줄 꿈에도 몰랐고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네, 3등 안에 들어서 그래도 되게 기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3위란 최현희 파운더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마지막까지 얻게 됐습니다. 총 1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김민준 파운더 정말 축하드립니다. 파운드 1위에 올랐습니다.
괜찮아.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늘 배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벌써 3번을 함께 도전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인 준호와 그리고 함께 와주신 가족분들과 그리고 지금 같이 대전 내려오자고 했지만 개발할 시간도 부족한데 대전에 부르지 말라며 지금 사무실에 있을 저희 개발하고 있는 팀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토스 파운드는 끝났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저희 팀과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 서바이벌 파운드 1, 2, 3위 세 분의 파운더에게는 제가 직접 상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파운더도 앞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일한 김민준 파운더. 아까 그 11살의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네. 고마워. 일일을 직접 축하해주기 위해서 내려왔군요. 네. 고마워. 자, 이렇게 지난 7주간에 걸친 스타트업 서바이벌 파운드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토스 파운더의 시작은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에 도전을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응원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타트업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모여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재능 있는 파운더들을 파운드하는데 저희는 성공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스타트업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넘어서 모두가 스타트업을 알아야 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대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토스는 수많은 도전과 열정 그리고 혁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좋게 바꾸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용기를 좀 얻고 가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본업으로 돌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도 실패할 거고 모레도 실패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시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채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페어펫의 팀 리더는 누구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제가 뱉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같이 뿌듯하게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제가 2등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선물 줘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반전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반전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24살의 창업가, 충분히 대학생 창업가들 혹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창업가들도 꿈과 진정성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늘 의심하고 증명을 요구하더라도 묵묵히 나아간다면 5년 뒤, 6년 뒤에는 누군가는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를 이번 파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 같아서 파트너님들, 함께했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정말 다양한 혁신과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걸 좀 어렴풋이 좀 알았다면 파운드를 통해서 훨씬 더 직감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분들의 열정이나 그려나가는 꿈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됐고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파운드한 게 아니라 그 팀을 보면서 저희의 초기의 그 열정을 다시 파운드한 느낌이었어요. 용기 있게 시작을 하시고 또 시작을 했다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 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Never ever give up. 만약 도전이 없다면 세상은 바뀔 수 없습니다. 미래에 이끌어갈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템이 존재하는 한 파운드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파운드 프로젝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